장미 병들다. 싸움이라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왔으나 그렇게도 짧고 어처구니 없고 그러면서도 싸움의 진리를 여실하게 드러내인 것은 드물었다. 박고 차고 찢고 고함치고 욕하고 발악하다가 나중에는 피차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맞고 넘어지고 항복하고 그뿐이었다. 처음도 뒤도 없이 깨끗하고 선명하여서 마치 긴 이야기의 앞뒤를 잘라버린 필름의 몇 토막과도 같이 신선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그 신선한 인상이 마침 영화관을 나와 그 길을 지나던 현보와 남죽 두 사람의 발을 문득 머무르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람들 속에 한몫 끼어 섰을 때에는 싸움은 벌써 끝물이었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매약점 등이 어수선하게 질비하여 있는 뒷거리 저녁때 바로 주렴을 들이운 식당 문 앞이었다. 그 식당의 쿡으로 보이는 흰 옷에 흰 주발 모자를 얹은 두 사람의 싸움이었으나 한 사람은 육중한 장골이요 한 사람은 가마잡잡한 약질이어서 하기는 그 체질에 벌써 승패가 달렸던지도 모른다. 대체 무엇이 싸움의 원인이며 원한의 근거였는지는 모르나 하루아침에 문득 생긴 불김이 아니요 오래 두고두고 응겼던 분만의 화풀이임은 두 사람의 태도로서 좋게 추측할 수 있었다. 말로 겨루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주먹다짐에 맡기게 된 것임은 불악스런 두 사람의 주먹살에 나타났었으니 약질의 살기를 띠인 안팡진 공격에 한번 주춤하였던 장골은 곱절의 힘을 주먹에 다져 쥐고 오돌지게 욱박었다. 소리를 치며 뒤로 쓰러지는 바람에 문 앞에 세웠던 나무 분이 넘어지며 분이 깨트러지고 노가지 나무가 솟아났다. 면상을 손으로 가리워쥐고 비슬비슬 일어서서 달려들야 할 때 장골의 두 번째 주먹에 다시 무르게도 넘어지고 말았다. 땅 위에 문질러져서 얼굴은 두어 군데 검붉게 피가 배고 두 줄의 코피가 시로리 같은 가느다란 줄을 그으면서 흘렀다. 단번에 혼몽하게 지쳐서 쭉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질은 간신히 몸을 세우고 다시 한번 개신개신 일어나서 장골에게 놈을 던지다가 장골이 날쌔게 몸을 피하는 바람에 걸어보지도 못한 채 또 나가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이나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코만 흑흑 울리더니 마른 땅에는 금시에 피가 흘러 넓게 퍼지기 시작하였다. 졌다! 짧게 한마디, 그러나 분한 듯이 외쳤으니 그것으로 싸움은 끝난 셈이었다. 항복이냐? 장골은 ንም실도 하지 않고 마치 그 벅찬 힘과 마음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받지 않은 듯이 유들유들하게 적수를 나려다보았다. 힘이 붙여 그렇지 그리 쉽게 항복이야 하겠나? 뼈다구에 힘 좀 맺히거든 다시 덤비렴. 아무렴 그때까지 내 목숨 하나 살려둔다. 의젓하고 유유하게 대꾸하면서 약질이 피투성이의 얼굴을 넌짓 쳐들었을 때 현보는 그 끔찍한 꼴에 소름이 쳐서 모르는 결에 남죽의 소매를 끌었다. 남죽도 현장에서 얼굴을 피하며 재촉을 기다릴 겨를 없이 급히 발을 돌렸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우연히 목도하게 된 그 돌연한 장면에서 받은 감격이 너무도 컸다. 강하고 약하고 이기고 지고 이 두 길뿐. 지극히 간단하다. 강약이 부동으로 억센 장골 앞에서는 약질은 욕을 보고 그 자리에 폭삭 쓰러져 버리는 그 한 장의 싸움 속에서 우연히 시대를 들여다본 듯 하여서 너무도 짙은 암시에 현보는 마음이 어떨떨하였다. 흡사 그 약질같이 자기도 호되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듯 또한 실감이 전신을 저리게 흘렀다. 영화의 한 토막과도 같이 아름답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역시 그 장면에서 받은 감동을 말하는 남죽의 눈에는 눈물이 그리워 보였다. 아름답다는 것은 패한 편을 동정함일까?
아름다운 까닭에 슬프고 슬플이 많콤 아름다운 것. 눈물까지 흘리게 한 것은 별 수 없이 그나 누구나가 처하야 있는 현대의 의식에서 온 것임을 생각하면서 현보는 남죽을 뒤세우고 거린목 찻집 문을 밀었다. 차를 청해 마실 때까지도 현보와 남죽은 그 싸움의 감동이 좀채 사라지지 않아서 피차에 별로 말도 없었다. 불쾌하다느니 보다는 슬픈 인상이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남죽과 같이 현보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민첩하게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은 망간 보고 나온 영화 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 영화관에는 마침 목격자가 걸려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 그 아름다운 한 편이 장면 남죽을 울렸다. 전체로 슬픈 이야기였으나 가련한 주인공의 운명과 애잔한 여주인공의 자태가 한층 마음을 찔렀다. 억울한 혐의로 아버지를 여인, 어린 자식을 데리고 늙은 어머니가 어둡고 처량한 저녁에 무덤 쪽을 바라보는 장면과 흐린 저녁대의 빈민가 다리 아래 장면과는 금시에 눈물을 솟게 하였다. 다리 아래 장면에서는 거지의 자동 풍금 소리에 집집에서 뛰어나온 가난한 빈민들이 그 설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요란한 소리를 듣고 순검이 달려와서 춤을 금하고 사람들을 해칠 때 억울한 혐의로 아버지를 재판한 늙은 검사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항의를 하나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비슬비슬 그 자리를 헤어진다. 그 웅성거리는 치근한 꼴들이 실감을 가지고 가슴을 죄었다. 어두운 속에서 남죽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몇 번이고 훔쳐냈다. 눈물로 부덕부덕한 얼굴을 가지고 거리에 나오자 당면하게 된 것이 싸움의 장면이었다. 여러 가지의 감동이 한데 합쳐서 새 눈물을 자아내게 한 것이었다. 하기는 남죽들의 현재의 형편 그것이 벌써 눈물 이상의 것이기는 하다. 2주일 이상을 겪고 가재에 나온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다. 남죽은 현재 초라한 꼴 빈주머니에 고향에 돌아갈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도리도 없이 진퇴유곡의 처지에 있는 셈이었다. 목격자 속의 주인공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현보와 막연히 하루를 지우려 영화 구경을 나선 것도 또렷한 지향 없는 닥치는 대로의 길, 그 자리의 뜻이었다. 온전히 그날그날에 떠도는 부평초요, 키 잃은 배요, 목표 없는 생활이었다. 극단 문화좌가 설립되자마자 와해된 것이 2주일 전이었다. 지방 창립 지방공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려고 일부러 서울을 떠나 지방의 도회로 나려와 기폭을 든 것이었으나 그것이 도리어 화되어 엄격한 수준에 걸린 것이었다. 인원을 짜고 각본을 선택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첫째 공연을 나려왔던 것이 그렇다 할 이유 없이 의외에도 거슬리는 바 되어 한꺼번에 몰아가 버렸다. 거듭 돌아보아야 그럴 만한 원인은 없었고 다만 첩첩한 시대의 구름의 타심이 짐작될 뿐이었다. 각본을 맡은 현보는 고향이 바로 그곳인 탓으로인지 의외에도 속히 놓이게 되고 뒤를 이어 남죽 또한 수월하게 풀리게 되었으나 나머지 인원들은 자본을 대인 민삼, 연출을 맡은 인수, 배우인 학준, 그 외 몇몇은 아직도 날이 먼 듯하였다. 먼저 나오기는 하였으나 현보와 남죽은 남은 동무들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자신들의 신세를 돌아보고 우울하기 짝없었다. 하는 노릇 없이 허구한 날 거리를 헤매이는 수밖에 없던 현보와 역시 별 목표 없이 유행가수를 지원해 보았다. 배우로 돌아서 보았다 하던 남죽에게 극단의 설립은 한 희망이요 자극이어서 별안간 보람있는 길을 찾는 듯도 하야 마음이 뛰고 흥이 나던 것이 의외의 타격에 길이 꺾이우고 나니 되로 제자리에 주저앉은 셈이었다. 파랗게 우러러 보이던 하늘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리고
다시 어두운 구렁텅이로 밀려 빠진 격이었다. 현보의 창작 각본, 헐어진 무대와 오네일의 번역극, 고래의 한 막이 상연 예정이어서 남죽은 그 두 각본의 여주인공의 역할을 자기의 비위에 맞는 것으로 그지없이 사랑하였다. 예술적 흥분 외에 또 한 가지의 기쁨은 그런 줄 모르고 나려왔던 길에 구면인 현보를 7년 만에 뜻밖의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 기운은 현보에게도 물론 큰 놀람이자 기쁨이었다. 극단의 주목을 보게 된 민삼이 서울서 적어나려 보낸 인원의 10명 속에 여배우 혜련의 이름을 발견하고 현보는 자기 작품의 주연을 맡은 그 여배우가 대체 어떤 인물일꼬 하고 호기심이 일어났을 뿐 무심히 덮어두었던 것이 막상 일행이 나려와 처음으로 상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남죽임을 알고 어지간히 놀랐던 것이다. 혜련은 여배우로서의 예명이었다. 7년 전에 알고는 그 후 까딱 소식을 몰랐던 남죽은 그런 경우 그런 꼴로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이야 피차에 짐작도 못하였던 것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날 밤 둘은 끝없는 이야기와 추억에 잠겼다. 서울서 학교에 다닐 때 우연히 세죽, 남죽 자매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경영하여가는 책점, 대중원에 출입하게 된 때부터였다. 대중원은 세죽이 단독 경영하여 가는 것이었고 남죽은 당시 여학교에서 공부하는 몸으로 형의 가게에 기식하고 있는 셈이었다. 세죽의 남편이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뒷일을 예로 하고 가족들의 호구지책으로 미리 벌린 것이 소규모의 책점 대중원이었다. 남편의 노일 날을 몇 해고간에 기다려가면서 세죽은 적막한 홀몸으로 가가를 알뜰히 보면서 어린 것과 동생 남죽의 시중을 지성껏 들어왔다. 남죽은 어린 나이에도 철이 들어서 가가에 벌려놓은 진보적 서적을 모조리 읽은 나머지 마지막 학년 때에는 오돌지게도 학교에 일어난 사건을 지도하다가 실패한 끝에 쫓겨나고 말았다. 학업을 이루지도 못한 채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어 그 후로는 별 수 없이 가가 일을 도울 뿐 건둥건둥 나를 지우는 수밖에는 없었다.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어대고 아름다운 목청을 놓아 노래를 불러대곤 하였다. 목소리를 닦아서 나중에 성악가가 되어볼까도 생각하고 얼굴에 윤곽이 어글어글한 것을 자랑삼아 영화배우로 나갈까도 꿈꾸었다. 그 시기에 그를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췄던 현보는 그 남다른 환경에서 자라가는 능출한 처녀의 자태 속에 물론 시대적 열정과 생장도 보았으나 더 많이 아름다운 감상과 애끓는 꿈을 엿보았던 것이다. 단발한 머리를 부스스 해트리고 밋밋하고 건강한 육체로 고운 멜로디를 읊조릴 때에는 그의 몸 그대로가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꿈을 한 박 머금은 흐뭇한 꽃이었다. 건강한 그러나 상하기 쉬운 한 송이의 꽃이었다. 참으로 아담한 꽃을 보는 심사로 현보는 남죽을 보아하겠다. 그러나 현보가 학교를 마치고 서울을 떠날 때가 그들과의 접촉의 마지막이었으니 동경에 건너가 몇 해를 군 뒤 고향에 나와 일 없이 지내게 된 전후 7년 동안 다만 책점 대중원이 없어졌다는 소문을 풍편에 들었을 뿐이지 그 뒤 그들이 고향인 관북으로 나려갔는지 어쨌는지 남죽과 세죽의 소식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미처 생각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만한 여유조차 없은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커녕 자신의 생활이 눈앞에 가로막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현대인으로서의 자기 개인에 대한 생각이 줄을 찾기 어렵게 갈피갈피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하야 뒤섞이는 까닭이었다. 7년 후에 우연히 만나고 보니 시대의 파도에 농락되어 꿈은 조각조각 사라지고 피차의 그 꼴이었다. 하기는 그나마 무대 배우로 나타난 남죽의 자태에 옛 꿈의 한 조각이 아직도 간당간당 달려있는 셈인지도 모르나 아담하던 꽃은 벌써 좀먹기 시작한 그 어디인지 휘줄그러진 한 송이임을 현보는 또렷이 느꼈다.
시간을 보고 찻집을 나와 현보는 남죽을 데리고 큰 거리 백화점으로 향하였다. 준구와 만나자는 약속이었다. 가난한 교원을 졸라댐은 마치 벼룩의 피를 긁어내려는 격이었으나, 그러나 현보로서는 가장 가까운 동무 임의로 준구에게 터놓고 남죽의 여비의 주선을 비추어둔 것이었다. 남죽에게는 지금 살까 죽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목격자 속의 빈민들에게 거리의 음악이 필요하듯이 고향으로 나려갈 여비가 필요하였다. 꿈의 마지막 조각까지 부서져 버린 이제 별 수 없이 고향으로 나려가 몸도 쉬이고 마음도 가다듬는 수밖에는 없었다. 고향은 넓은 수성 평야의 한가운데여서 거기에서는 형 세족이 밭을 가꾸고 염소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한 번 놓였다 재차 들어가게 된 후 세죽은 이번에는 고향에다 편편하게 자리를 잡고 책점 대신에 평야의 한복판에서 염소를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회에 지친 남죽에게는 지금 무엇보다도 염소의 젖이 그리웠다. 염소의 젖을 벌떡벌떡 마시고 기운차게 소생됨이 한 가지의 원이었다. 몇십 원의 노잣짐을 동무에게까지 빌기가 현보로서는 보람없는 노릇이었으나 늘 메말라서 누른 현대의 악마와는 인연이 먼 그로서는 하는 수 없는 것이었다. 찻집이라도 경영해볼까 하다가 아버지에게 호통을 들은 후부터는 돈을 타쓰기도 불쾌하여서 주머니에는 차 한 잔 값조차 떨어질 때가 있었다. 누구나 다 말하기를 꺼려하고 적어도 초연한 듯이 보이려고 하는 돈의 명제가 요사이 와서는 말하기 부끄러우리 많지 자나깨나 현보의 머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악마에 대한 절실한 인식은 일종의 용기를 낳아서 부끄러울 것 없이 준구에게 여비 일건을 부탁하고 남죽에게는 고향 언니에게도 간청의 편지를 내도록 천연스럽게 일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휘줄그레한 보라 양복에 땀에 절은 모자를 쓴 가련한 그를 대하였을 때 현보는 준구에게 그것을 부탁하였던 것을 일순 뉘우쳤다. 휘답답한 그의 꼴이 자기의 꼴과 매 일반임을 보았던 까닭이다. 그래도 의젓한 걸음으로 층계를 걸어올라 식당에 들어가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분부하고 난 후 준구는 손수건을 내서 꺼릴 것 없이 얼굴과 가슴의 땀을 한바탕 훔쳐냈다. 양해하게 집에는 아이들이 들끓고 아내는 만삭이 되어서 배가 태산 같은데도 아직 산파도 못 됐네. 다다리 빚쟁이들은 한두럼씩 문간에 와서 왕매구리같이 와글와글 지저대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벌써 자살의 길밖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네. 별수 있던가? 또 교장에게 구구의 사정을 하고 한 장을 간신히 돌려왔네. 약소해서 미안하나 보태 쓰도록이나 하게. 봉투에 넣고 말고 풀없이 구겨진 지전 한 장을 주머니에서 불쑥 집어내서 현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현보는 불현듯이 가슴을 찌르르 하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손 안에 남은 부풀어진 지전과 땀배인 동무의 손에 채우내 찐득한 우정이 친친 얽혀서 불시에 가슴을 죄인 것이다. 남죽은 새삼스럽게 고맙다는 뜻을 표하기도 겸연쩍어서 똑바로 그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식탁 위에 떨어뜨린 채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오리오리 매만질 뿐이었다. 낯이 익지도 못한 여자의 앞에서까지 가리울 것 없이 집안 사정 이야기를 터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시민의 자태가 딱하고 치근하고 용감하여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살며시 꺼지고도 싶은 무더운 좌중의 기분이었다. 거리에 나와 준구와 작별한 뒤까지도 현보들은 심사가 몹시 울까망하였다. 현보는 집에 돌아가기가 울적하고 남죽 또한 답답한 숙소에 일찍 들어가기가 싫어서 대중 없이 밤거리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동무가 일껏 구해준 땀내나는 돈을 되로 돌릴 수도 없어 그대로 지내기는 하였으나 갖출 것도 있고 하여 여비로는 적어도 그 5곱절이 소용이었다.
현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고 그 한 장의 돈의 운명을 온전히 그날 밤의 발길에 지향에 맡기기로 하였다. 레코드나 걸고 폭스트롯이나 마음껏 추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남죽의 청이었으나 거리에는 춤을 출 만한 곳이 없고 현보 자신 춤을 모르는 까닭에 뒷골목을 거닐다가 결국 조촐한 바에 들어갔다. 솔내나는 진을 남죽은 사양하지 않고 몇 잔이고 거듭 마셨다. 어느 결에 주량조차 그렇게 늘었나 하고 현보는 놀라고 탄복하였다. 제법 술자리를 잡고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무사내의 시선 속에서 어울려나가는 솜씨는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술이 어지간히 돌았는지 체면불구하고 레코드에 맞추어 몸을 으쓱거리더니 나중에는 자리를 일어서서 춤의 자세를 하고 발끝으로 달가락달가락 춤을 추는 것이었다. 현보 역시 취응을 못 이겨 굳이 그를 말리지 않고 현혹한 눈으로 도리어 그의 신기한 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술은 요술쟁이인지 혹은 춤추는 세상의 도덕은 원래 허랑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던 아까 남죽의 귀에다 귓속말로 거리의 불량자 백만장자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사나이가 성큼 일어서서 남죽에게 춤을 청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한 것은 남죽이 즉시 응하여 팔을 겨루고 스텝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춤의 도덕인가 보다만 하고 현볼은 웃는 낯으로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으나 손님들의 비난의 소리 속에서 벼랑간 여급이 달려와서 춤은 금물이라고 질색하고 두 사람을 가르는 바람에 현볼은 문득 정신이 들면서 그 난잡한 꼴에 새삼스럽게 눈썹이 찌푸러졌다. 남죽의 취중의 행동도 지나쳐 허랑한 것이었으나 벼랑간 나타난 불량자의 유들유들한 심보가 불현듯이 괘씸하게 느껴져서 주의에 대한 체면과 불쾌한 생각에 책임상 비틀거리는 남죽의 팔을 끌고 즉시로 그 자리를 나와버렸다. 쓸데없이 허튼 곳에 그를 데려온 것이 뉘우쳐도 져서 분이 좀채 가라앉지 않았다. 아무리 불량자기로 생면부지에 소락소락 안 된 녀석. 노여하실 것 없는 것이 춤추는 사람끼리는 춤을 청하는 것이 모욕이 아니라 되려 존경의 뜻인걸요. 제법 춤의 격식이 익숙하던데요. 남죽의 항해에는 한마디도 대꾸할 바를 몰랐으나 그러면 그 괘씸한 심사는 질투에서 나온 것이었던가. 그렇다면 남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셈인가 하고 현보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가지로 의심하여 보았다. 참기 싫어요. 견딜 수 없어요. 죄수같이 이 벽 속에만 갇혀있기가. 어서 데려다 주세요, 데이빗. 이곳을 나갈 수 없으면, 이 무서운 배에서 나갈 수 없으면 금방 미칠 것도 같아요. 집에 데려다 주세요, 데이빗. 벌써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추위와 침묵이 머리를 가위같이 누르는걸요. 무서워. 얼른 집에 데려다 주세요. 남죽은 남죽으로서 딴소리를 듣고 보니 오네일의 고래의 구절구절을 아직도 취응에 겨운 목소리로 대로상에서 마치 무대에서와 똑같은 감동으로 외치는 것이었다. 북극 해상에서 애니이가 남편인 선장에게 애원하고 호소하는 그 소리는 그대로가 바로 남죽 자신의 절실한 하소연이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나를 죽여요. 이 추위, 무섬, 공기가 나를 협박해요. 이 적막, 가는 날 오는 날 허구한 날 똑같은 회색 하늘, 참을 수 없어요. 미치겠어요. 미치는 것이 손에 잡힐 듯이 알려요. 나를 사랑하거든 제발 집에 데려다 주세요. 원이에요. 데려다 주세요.